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청량리, 이 청량리라는 단어가 시대에 따라서 또 각자 다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는 또 어떤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야 할까? 이거 참 난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청약 공고가 떴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아마 다른 유튜버 분들의 자료를 이미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아마 있겠죠. 영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같은 현상이나 물건을 우리가 보더라도 보는 사람마다 각각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끼긴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중심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집을 매수하거나 분양받는 것의 어떤 최종 결과는 그 집을 다시 팔 때, 즉 매도 시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 시점까지 가는 과정이 우리가 있겠죠. 그 중에 항상 흐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의 이유, 그리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정체되어 있다면 정체되는 어떤 그 현상과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 집, 그리고 또 부동산의 가장 좋은 점은 그럼 무엇일까? 바로 이 결승선, 이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늦출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유튜브를 보고 부동산 가서 꾸준히 물어보고 임장하고 부동산 정책 변화를 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결승점을 이 부분에 맞추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재테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부분에 맞추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변곡점이 유난히 많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청량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출발선도 결국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이 출발선은 결국 기회비용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최적의 기회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을 나는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영끌족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속상해하는 건 무엇일까? 이자를 많이 내서, 아니면 내 집값이 떨어져서, 뭐 둘 다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최적의 기회비용이 가능한 그런 출발선을 잘못 찾은 데서 오는 그 억울함, 분함, 이런 겁니다. 앞으로도 출발선과 결승점을 잘 찾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끌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게 잘 맞는 집이 바로 제일 좋은 집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어디든 최대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현장이든 간에 유튜브의 특성상 좋은 점만 쏙 골라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나쁜 점만 쏙쏙 골라서 몰아서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조회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건 그래도 우리가 내 재산을, 전 재산을 걸고 하는 어떤 집사기라면 최대한 알 건 다 알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앞서 말한 출발선과 결승점의 이동이 내 맘대로 자유로워집니다.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 하이루체 입지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동대문구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청량리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의 학구는 서울에서 평균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영끌족이 넘쳐나던 바로 그때 청량리는 성동구의 어떤 대체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냥 좋게 지금 제가 둘러 말해서 대체제 뭐 이런 거지,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마용성 진입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랄 때 청량리 쪽으로 많이 몰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또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최대한의 돈을 투자해서 청량리 호재에 일단 올라타고 본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이 사람들한테 또 판 사람들은 누굴까? 왜 팔았을까? 팔고 어디로 갔을까? 결국은 학군 때문에 이사가는 이유가 많습니다. 갈아타기 시도가 꾸준히 발생하는 곳,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은 청량리역 남쪽에 주거지역에 개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롯데캐슬 노블레스, 레미안 크레시티, 레미안 위브, 힐스테이트 청계, 레미안 미드카운티 등이 그 범주에 속하겠습니다. 이곳들도 이제는 5년에서 10년차 아파트로 접어듭니다. 신축의 이미지가 점점 쇠퇴하는 일만 남은 지역입니다. 물론 청량리 남쪽에 뭐 전농 8구역을 비롯해서
재개발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간혹 재개발 물건 사시려는 분들 계신데 결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호재는 선반영 다 됐습니다. 그리고 기약 없이 늘어져만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블로그나 기타 매체에서 재개발이나 모아주택 등의 어떤 이슈를 보실 건데 거기에는 당연히 좋은 이야기뿐이 없습니다. 나쁜 이야기를 힘들게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시공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곳은 아예 시공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공사로 빙의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어디고 무엇이 될까? 해답은 각자 찾으셔야겠습니다. 최근에는 청량리역 주변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롯데캐슬, 스카이 L65 등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연히 입주장이 들어서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 여파가 주변 아파트 단지로 넓게 퍼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보이는 여기 뒤로 이 이후로 지도에 안 보이는 이 뒤로 무언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청량리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회기역 그리고 한정거장 더 가서 외대암역이 이문 휴경 뉴타운이 되는 거고 곧 이어서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랜데가 일반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들도 이 동네 도로 상황을 이야기는 제가 꾸준히 했습니다. 거의 외통수 길인데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 하이루체 앞에 있는 이 도로가 거의 유일한 우회도로입니다. 이 동네 도로 상황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 앞으로 만세대 이상이 이문 휴경 뉴타운에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의 예상도 직접 하셔야겠습니다. 기존에는 청량리 남쪽 그리고 지금 지도상에 안 보이는 이문동 쪽이 동대문구 개발의 어떤 주체였다면 이제는 청량리 북쪽에 개발 단계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청량리 북쪽의 대장은 미주아파트입니다. 미주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이 동네에서 짱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주아파트 가운데로 도로가 하나 지나가는데 이게 바로 사유지입니다. 이것만 아니면 진작에 이 동네 짱 먹었을 건데 짱 먹기 전에 일단 호가부터 쳐 올려가 그 다음은 이쪽 주변이 온통 재개발 구역인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거의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빠른 결과물을 가져온 곳이 바로 롯데캐슬 하이루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시면 뭔가 흐름이나 변수 같은 게 중간중간 계속 생길 거라는 거는 아마 예상이 되실 겁니다. 어떠한 소문이 날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흐름에 언제 올라타고 또 언제 엑시트 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청량리역과 6호선 고려대역 모두 직선거리 700m 정도 됩니다.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여름에는 땀나고 겨울에는 발 시린 그 정도 거리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삼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립초 주변의 아파트는 전세 수요가 그래도 꾸준히 다른 데 비해서는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이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분양가입니다. 저도 원래 얍삽한 인간인지라 분양가가 저렴하고 가성비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하철이 단지에서 1km 떨어져 있어도 여기 역세권이니까 운동 삼아서 걸어 다니라고 추천하고 분양가가 좀 비싸면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라도 거기에 술 취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문신 양아치들 많으니까 자녀들 조기 음주문화 체험 시켜주고 싶지 않다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애들은 절대 자기 집 앞에서 탈선하지 않습니다. 집 앞에서 나쁜 거 배우고 딴 동네 가서 탈선놀이 하는 겁니다. 분양가는 전용 면적 51 A타입이 최고가 기준으로 7억 2천만 원입니다. 판상형 구조이고 방 2개, 욕실 1개, 그리고 알파룸이 있습니다. 105동에만 있고 5호, 6호 라인이 남향이 됩니다. 드레스룸이나 기타 팬트리는 또 안 보입니다. 59A 타입 최고가 기준 8억 2,800만 원입니다. 판상형 구조고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알파룸이나 팬트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또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층 배정은 없습니다. 1층에서 4층 사이에 배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층만 남았다.
그나마 뭐 101동에서 104동까지 요 앞쪽에 5, 6호에 배정이 되면 남향을 확보하게 되면서 일조권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9 B타입 타워형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8억 4,700만원입니다. 타워형 구조이고 남동향입니다. 역시나 안방에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59 B타입 물량은 중층 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인 단지 배치도를 보면 빽빽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최대한 몰아넣은 느낌, 다른 데랑 다 비슷합니다. 그 느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살짝 여기가 언덕 지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